코스피 8천 돌파를 코앞에 두고 하루 만에 4계좌가 5% 넘게 녹아내렸습니다. 아침엔 축제 분위기였던 증시가 점심때는 공포로 뒤집혔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긴박했던 하루를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5월 12일 아침 코스피는 7,999.67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 반 만에 7,421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약 580포인트. 하루 변동폭만 따지면 올해 두 번째로 큰 출렁임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전 9시 20분, 그러니까 장이 열린 지 겨우 20분 만에 이미 1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상태였습니다. 어떤 뉴스가 퍼지기도 전에 말이죠. 이건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오전 10시를 넘기면서 낙폭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 시점에 시장을 뒤흔든 뉴스가 하나 터졌는데요. 바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AI와 반도체 호황으로 나라의 세금이 엄청나게 거치고 있는데 이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거죠.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국민배당금. 노르웨이가 석유로 번 돈을 국부펀드에 넣어 국민을 위해 쓰는 것처럼 한국도 AI 호황의 열매를 나누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 실장이 그래서 초과세수와 초과이윤이라는 말을 섞어 썼다는 겁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초과세수는 나라에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들어왔으니 이걸 어디에 쓸까 하는 이야기고요. 초과이윤은 기업이 번 돈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구분 없이 쓰이면서 혼란이 시작된 겁니다. 시장은 가장 나쁜 쪽으로 해석했습니다.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 횡재세를 매기려는 거 아니냐? 횡재세란 기업이 예상 밖에 큰 돈을 벌었을 때 정부가 추가로 걷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유럽에서 에너지 기업에 실제로 부과한 적이 있어서 투자자들에겐 익숙한 공포였습니다. 블룸버그와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글로벌 외신들이 이 소식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한국 고위정책가가 AI 수익 배당 제한, 증시 급변동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에 깔렸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책 리스크라는 판단 아래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국 이날 외국인은 5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았고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합쳐 5조 3천억이었습니다. 외국인 매도의 95%가 반도체 두 종목에 집중된 셈이죠. 기관까지 1조 2천을 던지며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청와대는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정책실장 개인 의견일 뿐 내부 검토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고요. 김 실장 본인도 기업 이익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라 늘어난 세금을 어디에 쓸지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공산당 본색이라는 거친 비판까지 나왔고요. 해명이 나오면서 낙폭이 줄진 했지만 코스피는 결국 전날보다 179포인트, 2.29% 내린 76,043에 마감했습니다. 아침에 8천을 찍을 뻔했던 걸 생각하면 시장 심리가 얼마나 급변했는지 체감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정말 김 실장 발언 하나가 이 모든 걸 만들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외국인은 발언이 퍼지기 전인 9시 20분에 이미 1조 6천억을 팔고 있었습니다. 발언이 원인이라면 이 타이밍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날 악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중동전쟁 휴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이 전투 재개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둘째,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불거졌고, 셋째, 코스피가 최근 단기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 실장 발언이 매도 심리에 불을 붙인 촉발 요인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마른 장작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대외 불확실성, 노조 리스크, 단기 과열 부담까지 겹치면서 불꽃이 크게 번진 거죠. 투자자 입장에선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국민배당금이 실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인데요. 현재로선 낮습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구체적인 법안이나 입법 일정은 전혀 없습니다. 횡재세가 아니라 초과세수 활용이라는 해명도 나왔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변한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 수주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숫자는 김 실장 발언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정책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13일 직접 SNS에 나서 기업 초과이윤 환수 주장은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습니다. 횡재세 우려의 근거 자체를 대통령이 직접 부인한 겁니다. 다만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출렁이는 구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책 소음 하나가 조 단위 시가총액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한 셈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적극재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확장 재정이 실물 경제에 활력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 논란도 함께 따라올 수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개인 투자자들이 6,7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던진 물량을 개인이 거의 다 받아낸 건데요. 우리 시장에서 개인의 존재감이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AI 호황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분명히 중요한 사회적 질문입니다. 하지만 정교한 설계 없이 던진 메시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전달됩니다. 둘째, 이날 급락은 정책 발언 하나가 아니라 중동 리스크, 노조 이슈, 단기 과열이 겹친 복합 결과입니다. 셋째, 삼성전자 57조 원, SK하이닉스 HBM 수주라는 펀더멘털, 즉 기업의 기초 체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심리입니다. 다음에 비슷한 정책 소음이 나왔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실적이 변했나? 심리만 변했나? 이 한 가지 질문이 공포 속에서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